연수 기자. 네. 어제 보니까 대선 주자들이 한 목소리로 적폐 청산을 외치더군요. 네. 근데 적폐란 말이 상당히 어려운 네, 말입니다. 좀 잘 쓰는 말은 아닌데요. 정확한 뜻은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쌓여서 우리가 문제라고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당연히 청산을 해야겠죠. 그런데 청산해야 할 적폐를 뭘로 보느냐는 대선 주자별로 정말 제각각이더라고요. 그렇죠. 문재인 전 대표는 최순실 게이트를 가장 먼저 청산해야 하는 적폐로 봤습니다. 부정 축제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는 최순실 방지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적폐 청산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국정농단에 직접 관련이 있는 부정 수익을 조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환수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이 됐지만 네. 최순실 게이트는 끝나지 않았다. 뭐 이런 뜻이죠. 네, 그렇죠.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에게 옷 몇 벌 얻어 입은 거 말곤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던 홍준표 경남지사. 좌파 적폐 청산으로 이를 맞받아 쳤습니다. 그 노무현 정부는 뇌물로 시작을 해서 뇌물로 끝난 정부입니다. 어떻게 그런 정부의 핵심의 2인자 자리였던 사람이 적폐 청산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네. 적폐 청산이 아니라 적폐 청산. 말은 거창하고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알고 보면은 대선 주자들이 자기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하나의 구호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유권자들한테 좌회전할 것인지 우회전할 것인지 그 두 갈래길 두고 골라라 뭐 이런 결정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요. 네, 안 그래도 태극기 집회다, 촛불 집회다 이렇게 너무나 갈라져 있는데 왼쪽, 오른쪽으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기보다 함께 직진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네, 직진해보면 어떻겠느냐, 가운데 가보면 어떻겠느냐, 이현수 기자의 제안을 한번 고려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홍 지사 발언 내용 들으면 적폐청산을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사건을 주된 공격 포인트로 삼고 있는 반면에 홍 지사 본인은 좌파 적폐청산으로 맞보를 놓고 있는 건데요. 서 기자, 결국 두 사람의 공격 포인트, 노무현 대 박근혜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네, 방금 보신 이 그림에서 홍준표 지사가 뇌물이란 단어에 엄청나게 목청을 높이는 얘기 들으셨을 텐데 저는 결국 이건 프레임 싸움이라고 봅니다. 이 결국에는 자기가 다져야 될 지지 기반과 또 반대로 공격해야 될 내 지지 기반이 싫어하는 쪽을 공격해야 될 사람에 대해서 이 프레임을 짜고 가는 건데 결국 그 프레임이 이 누구의 아까 이재명 시장도 얘기하셨던 누구의 무엇이 되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또 홍준표 지사가 끌어안고만 가야 하는 박 전 대통령의 단단한 지지층을 서로 공격하면서 자신의 지지 기반을 조금이라도 더 단단하게 가져가기 위한 이런 프레임 싸움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프레임 싸움이다. 근데 저는 문재인 전 대표 측 얘기도 대놓고 하는 것도 좋은데 홍준표 경남지사 얘기 꺼내면 최근에 김진태 의원이 떠올라요. 이현수 기자, 오늘도 좀 화제가 되는 얘기가 있었나요? 네, 그렇죠.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홍준표 경남지사의 대폭 올랐던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9점 몇 %였는데 거기서 크게 오르지 못했고 오히려 다소 소폭 하락했고요. 새로운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6위권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처음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5.2%를 진입을 했고요. 이제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이 뒤로 밀린 양상입니다. 이를 두고 이제 김진태 의원이 보수의 역습이다 이렇게 자평하는 SNS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보수층 결집이 확실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김진태 의원의 지지자들, 김진태 의원이 전국 어디 지역 일정을 다닐 때마다 함께 버스를 대절해서 함께 다니는 그런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적극적인 보수층 지지자들, 친박계 성향의 지지자들이 결집을 해서 김진태 의원의 지지율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구야권을 전문적으로 취재했던 최석호 기자가 보기에는 두 사람 승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솔직히 말하면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예. 기자로서. 하여튼 근데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되면 지지율은 좀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친박계가 더 뭉치고 그 박사모 지지자들도 훨씬 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여론조사할 때 훨씬 더 이렇게 응답률이 높아지겠죠. 하지만 확장성이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 강성 친박으로 분류되는 김진태 의원 사실 그 바른정당과의 그 후보 단일화나 통합도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 범여권에서 보면 내가 지지하는 여권 지지, 구여권 지지자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한쪽만 파는 의원을 과연 대선 주자로서 내세울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선에서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는 두 후보의 확장성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저는 이 만일 여론조사 결과를 홍준표 지사가 봤다면 굉장히 흐뭇한 표정을 짓지 않을까 싶은데 이 그래픽 결과를 다시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홍 지사의 지지율이 떨어진 건 분명히 맞지만 0.7%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김진태 의원이 5.2%로 새롭게 등장을 했는데 아마 홍 지사는 저 여론조사 결과를 봤다면 이 김진태 의원의 5.2%도 아마 자신의 표로 합쳐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어차피 이 경선이 끝나면 다 한 명에게 쏠릴 수 있을 표고 그게 아마 홍 지사 당신일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여론조사 결과에 아마 자신감을 보이고 더 만족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거는 저희 우열을 가리기가 좀 어려운 네. 거네요. 오차 범위 안에서 그렇죠. 승부이기 때문에 좀 더 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현수 기자, 네. 두 사람 보수 단일화 문제 놓고도 또 기싸움 벌였죠, 오늘. 네, 그렇죠. 보수 후보 단일화를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는데요. 먼저 이 방송을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장외에서 설전을 격하게 벌였던 김진태 의원과 홍준표 지사, TV 토론에선 어떻게 붙었을까요? 함께 보시죠. 바른정당을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바른정당이 만들어지지만 않았으면 그분들이 그렇게 떠나지만 않았으면 대통령 탄핵도 안 될 수 있었습니다. 뭐 촛불 좀 몰려와서 좀 난리가 났겠죠. 우리 홍 후보님이 김무성 의원을 만났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미 경선 통과는 다 됐다고 뭐 전제 하에 그렇게 하신 건지. 우선 경선은 제가 통과할 자신 있습니다. 경선에 통과 못하면 나는 경남지사로 내려가면 됩니다. 대선이 잘 안 되거나 하면 다시 복귀할 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신 건지. 김진태 후보님이 이 묻는 의도를 알고 있어요. 지금 야당이 내 상처 내기 위해서 그러는데 아마 그 김 후보도 이 질문으로 한번 생채기 내보려고 내 답변을 그대로 할게. 내 답변을 할겠지. 야당이 내 그 답변을 할게. 뭐라고 했는지 예, 모르고요. 답변을. 뭐 질문 자체를 가지고 아니, 또 그렇게 그러니까. 타박하실 건 없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그거는 아주 불쾌한 질문입니다. 같은 당에 있으면서. 이거 다 같은 당이니까 당연히 나온 거고요. 참. 물어볼 수 있는 건데. 네, TV 토론 주자들끼리도 이제 웃음이 나올 정도로 조금 경론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약간 비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김진태 의원이 이제 바른정당과 연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전격적으로 반기를 든 겁니다. 뭐 바른정당이 안 만들어졌다면 대통령 탄핵이 안 됐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촛불이 몰려와서 난리가 나도 버티면 버틸 수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 했고.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홍준표 경남지사의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꼼수 사태 논란에 대해서까지 지적을 하면서 안 되면 그럼 경남으로 내려가실 거냐 뭐 이런 듯한 벼르고 온 것 같은 홍 지사를 벼르고 온 것 같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벼르고 왔다는데 서한한 기자, 저만 느낀 건가요? 그 벼르고 왔다는 것보다는 도리어 공격을 당하는 게 김진태 의원이었던 것 같은데 서 기자는 어떻게 봤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홍 지사가 얘기하는 걸 들으면 참 엄청난 관록이 느껴진다는 생각이 관록? 듭니다. 네, 네. 일단 중간에 말을 끊는 것도 굉장히 잘하고요. 그 말을 끊는 게 기분이 나쁘지 않게 얘기를 하면서 되게 솔직한 얘기를 할 때 말을 끊습니다. 이번에는 근데 당하는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것 같은데. 네, 근데 보는 입장이 재밌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얘기에서도 뭐 답변할게 하면서 자기의 솔직한 얘기를 할 것을 반말투로 얘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솔직합니다. 그리고 분리하면 좀 다소 분석을 분리하면 뒤로 물러나면서 뭐 내참, 거참 뭐 이러면서 뭐 웃음을 짓습니다. 근데 그런 개인적인 홍 지사의 어떤 이 액션이 사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인간적으로 느껴지게 하는 면도 있거든요. 때문에 저도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둘 다 입김이 상당하지만 이 홍 지사의 관록이 공격하는 김 의원을 이기지 않았나, 이겼다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면 김진태 의원이 항의 전화 올 것 같은데
며칠 기다려보세요. 자, 최 기자. 네. 서 기자가 지금 반말, 그 특유의 반말 얘기를 했는데 홍준표 지사한테 반말 들은 적 있어요? 최 기자는? 저는 홍준표 지사한테는 반말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근데 원래 반말을 잘 하기로 유명한데 오늘 토론회장에서까지 그 버릇을 누굴 주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토론회장까지 이어졌는데 사실은 지난번에도 김진태 의원을 향해서 걔는 내 상대가 안 된다. 뭐 아이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 기자도 말을 했지만 뭐 그것이 친근감의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인 입장에서는 또 한 명 그 반말을 잘 쓰는 정치인이 있죠. 김무성 전 대표인데요. 사실 김무성 전 대표한테는 반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야당을 출입을 했었기 때문에 뭐 김무성 전 대표와 친한 사이는 아닙니다만은 국회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그 국회 안에서 부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뭐 절 처음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무성 전 대표가 오셔서 야야 담배 끊어라 끊어 아직도 안 끊었나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치인으로 뭐 오랫동안 이런 걸 다져와서 그런지 그렇게 기분 나쁘게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기분 나쁘게 들어가지고 좀 담배를 끊어야 될 텐데 담배를 피는 게 문제죠. 그 어른이 지나가다가 어린 친구가 건강에 치는 담배를 피니까 지적한 거죠, 그거는. 자, 서 기자, 다시 이제 화제를 김진태, 홍준표 지사로 돌아가면, 자, 김진태 의원의 저런 뿔난 반응 같은 거, 홍준표 경남지사와 김무성 전 대표가 만난 문제 때문에 저렇게 약간 화를 내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홍 지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뭐, 바른정당과의 뭐, 향후 움직임까지 많이 고려를 해서 얘기를 하고 또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김진태 의원이 뿔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고, 반대로 또 이걸 이용해서 이 한국당 내에서의 위치와 입지를 강화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뭐, 그럼에도 홍 지사는 뭐, 바른정당 한때 이 같은 길을 갔던 분들이지 않냐, 다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토론 중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리고 있는 포석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사를 한 건 맞습니다. 근데 이 재밌는 건 두 사람의 회동에 관련해서 이 김무성 의원과 홍준표 지사의 반응이 다릅니다. 아무래도 뭐 다른 당이고 다른 상황이기 때문인데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 굉장히 격하게 반응을 했는데 그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측근 의원이 어떤 놈이야 도대체? 뭐 증명할까? 저희 입으로 한 번도 그런 데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측근 의원, 뭐 가까운 의원 이런 식으로 기사 제발 좀 쓰지 마십시오. 예, 지금 김무성 전 대표의 반응을 보면 카메라가 들이기 전까지 또 반말을 했는데 어떤 놈이 내 측근이라고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니느냐라고 하면서 기자들한테 항의를 하다가 카메라 들어오니까 기자들한테 존댓말을 쓰면서도 좀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좀 예민한 반응인데 서은환 기자, 홍준표 경남지사와의 만남이 보도된 게 저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문제인가요? 네, 뭐 개인적으로 저는 이 아까 나왔던 답변들 중에서 이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이 한꺼번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 그거 기자분들 마음대로 쓰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문장이 굉장히 와닿았는데 쓰지 말라고 얘기를 절대 안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면에서 향후 움직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른정당 아직 대선 후보도 확정을 하지 못한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김무성 대표가 만일 향후 움직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거나 시사할 경우에 이 바른정당에서 플레이어로 뛰고 있는 유승민과 남경필 후보 입장에서는 뭐 불쾌감을 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배신감이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향후 정말로 이 합쳐진다 하더라도 그때 어떤 식으로 어떤 포션과 어떤 비중을 갖고 무게감을 갖고 서로 합쳐지느냐까지 감안을 했을 때 당연히 바른정당은 바른정당 스스로의 무게와 이 힘을 길러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는 당연히 격앙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최 기자. 그런데 김무성 전 대표와 만났던 홍준표 경남지사는 좀 다른 반응을 보였죠? 네, 홍준표 지사 이럴 때는 참 개구장이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음모꿈이라고 만난 것 아니다 이러면서 만남의 의미에 큰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는데요. 기자 질문에 집중을 안 하고 또 다른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파적 있는 사람들은 대동단결을 해야죠. 그래 안 하고 그러면 전부 다 망하지. 그런 뜻에서 만나는 거지. 내가 무슨 음모 꾸밀라고 난 그런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건 내가 후보 되면 내가 이야기를 하지.
그거 되면 이야기하고 그 지금 미리 이야기하면 또 자꾸 시비 걸잖아. 그렇잖아요. 저 김진태 나온다. 예, 저 장면이 지금 청주에서 있었던 지역방송 토론회 직후에 나온 반응인데, 참 두 가지 재밌는 포인트가 있네요. 홍준표 경남지사 보면은 김무성 전 대표랑 만남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단일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는 좀 선을 약간 긋는 모습이고, 네. 자, 태극기를 든 지지자들한테 내 뒤에 김진태 나온다. 김진태 의원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또 지지자들이 몰려가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이현수 기자. 네, 이게 후보 단일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양측이 조금 다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편인데요. 이 부분은 뭐 지금 뛰고 있는 주자들에게 조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사실 엄청 필요한데 지금 공개가 되면 안 되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에 맞서기 위해서 보수 진영이 보수 단일화를 꾀하고 있는데 이런 비밀스러운 움직임이 미리 드러나가지고 사실상 나중에 짠 하고 보수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대가 줄어드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김진태 의원이 뒤에 나온다고 한 건 결과적으로 김진태 의원에 대한 태극기 부대 지지가 높더라도 그 지지가 결과적으로는 홍 지사에게 올 거다. 이런 약간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재미있는 사진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이현수 기자랑 지금 기자들이 얘기했던 보수 단일화 문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의 핸드폰이었는데 최석호 기자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렇죠. 뭐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 뭐 합쳐주지 않겠다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속내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국회 산자위에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문자 메시지가 포착이 됐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경선 끝나기 전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죠.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와 한국당 바른정당 이렇게는 3자 단일화를 빨리 조율을 해야 된다. 그리고 김병준 공동선대위원장 영입은 어떻겠냐. 뭐 이러한 내용들이 써 있었습니다. 지금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무슨 가짜 보수를 주고 논쟁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속내는 어차피 합쳐질 당들 한 뿌리인 당들 같이 우리 가서 문재인 뭐 안희정 이재명 누가 되든 우리가 한번 꺾어보자 이러한 속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이현수 기자. 네. 전 저 핸드폰 문자 메시지가 누구한테 왔는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의도 연구원의 관계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군요. 네, 아마 약간 내부 전략회의 같은 내용을 사실상 찍힌 건데 여의도 연구원이면 자유한국당의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자 메시지가 찍힌 게 항상 이런 문자 메시지가 찍히면 일부러 찍힌 것인지 실수로 찍힌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일부러 찍혔을 수도 있다. 그렇죠. 지금 사실상 물밑으로는 이런 움직임이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상대에게 간접적으로 매우 유연하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로 이제 정치인들이 직접 입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실제로 말을 하게 되는 그런 정치적 행보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현수 기자. 네. 연대까지 운운하는 자유한국당이 바른정당을 상대로 소송전까지 벌이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이건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그렇죠. 약간 한 달 정도 된 얘기긴 한데요.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바른정당을 향해서 가짜 보수라고 지적한 데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쓸 때마다 1억 원을 내게 해달라. 명예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겁니다. 명예훼손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 남부지법에 제출을 했는데요. 내용이 좀 재밌습니다. 뭐 그냥 언급뿐만 아니라 SNS, 문자 메시지, 인터넷 게시판에서 자유한국당이 가짜 보수다 이런 용어를 쓸 때마다 1회당 1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넣은 겁니다. 실제로 약간 보수를 두고 내가 뭐 적통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데요. 자유한국당이 임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의 지시로 이런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가짜 보수란 말이 상당히 뼈가 아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서 기자?
네, 현재 일단은 오는 3월 29일,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 처음 1차 신문기일이 열리는데 사실 비교적 단순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1차 신문기일을 하고 아마 그 2주 뒤쯤 안에는 선고가 날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몇몇 법조인들에게 문의를 했더니 사실 이 문제가 된 표현은 결국 가짜 보수라는 단어인데 가짜라는 말도 굉장히 통상적으로 쓰인 말이고 보수라는 단어도 굉장히 통상적으로 쓰입니다. 무엇보다 한 번 사용할 때마다 1억씩 내라라는 건 너무나 지나치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이 원고 측의 얘기를 들어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가능성이 낮지 않냐 이런 분석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예, 근데 재밌는 건 아직 저희가 가정으로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만약에 이게 법원에서 인용이 되면 누구든지 가짜 보수라고 얘기하면 자유한국당에 1억 원씩 진짜 내야 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바른정당 측에서는 이제 이 부분이 오늘 회의에서 논의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듣고 법률적 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약간 법적 요건도 안 되는데 정치적 쇼잉이다. 그러면서 한 당직자는 실제로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진짜 보수인지 가짜 보수인지 한번 따져보자. 실제로 우리도 법률 율사들이 뛰어들어서 한번 따져보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서 이런 작은 소송이 진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진짜 감정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의 큐시트 여기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가짜 보수 논쟁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당분간 계속될 이슈들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 경선 잡음은 여러 각도에서 짚어보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번 대선 전국의 새 프레임으로 떠오르는 좌파 우파 논쟁도 그 실제의 존재 여부까지 캐보는 방식으로 취재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년 만의 모습을 드러낸 세월호의 안전하고 빠른 인양과 신속한 수색, 확실한 수습을 저희 정치데스크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60초 뒤에 찾아뵙겠습니다.